안녕하세요. 1조 우리 거 봐줘의 발표자 김재희, 정민서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경영 전략 수립 STP, 포피입니다. 먼저 경영 전략 수립을 보시면 수합 분석, WT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수합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S였던 배달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O인 소비자의 배달 소비 증가로 피드백을 바탕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수합 분석 표를 바탕으로 WT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예 다른 전략을 구성해봤는데요. 다수의 해산물 메뉴를 고려해 직접 해산물을 선택하게 하거나 해산물 비위생 기사를 대비해 다른 재료를 추가해 신메뉴로 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빔플러스에 대한 STP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STP 전략은 전략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가장 먼저 상품의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 분석한 S, 세그멘테이션을 다룰 것입니다. 저희는 빔플러스의 고객층을 5가지로 나누어 세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뉴입니다. 중식, 한식, 양식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해산물 선호도입니다. 빔플러스의 음식에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지 선호도가 낮은지에 나누어 보았고 세 번째 이동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는지, 자차를 사용하는지, 도보를 사용하는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연령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10대, 20대에서 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눠 보았고 마지막으로 음식점 선호 가격대입니다. 돈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저가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며 반대로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중고가 음식점을 선호할 것이기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통해 분류한 요소들 중 다음 단계인 타겟팅에서 저희가 타겟을 정하기 위해 선정한 요소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메뉴 부분에서 빔플러스는 스파게티, 피자 등 양식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많기에 양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며 그리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이동수단에서 빔플러스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며 라인은 술을 같이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자주 오는 동성로이기 때문에 10대,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많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선호 가격대는 앞서 연령을 설명했듯이 10대와 같이 직접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용돈으로만 생활하는 학생들과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알바를 통해 생활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20대에서 30대 사이가 선호할 저가 음식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T인 타겟팅을 간략하게 해산물과 양식을 선호하고 대중교통, 도보로 이동하고 저가 음식점을 이용하며 10대, 20대에서 30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와 타겟팅 단계를 하고 난 다음은 마지막으로 T 포지셔닝을 통해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만들어야 합니다. 빔플러스! 당신의 빈배를 해산물 플러스 양식으로 플러스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정하였는데요. 이는 저희의 타겟팅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가게의 이름을 이용하여 슬로건을 만듦으로써 타겟팅 기준, 가게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 마케팅 실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피 전략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가지 요소 중 Place, Product, Promotion 총 3가지 요소의 추가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현재 빔플러스의 내부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4인 이상 테이블들의 좁은 간격의 배치와 사적인 공간의 부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생각한 전략 첫 번째는 혼밥러들을 위한 1인석 추가였습니다. 칸막이 설치를 통한 쉽고 빠른 공간 분리로 혼밥러들도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식사가 가능하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적인 공간의 개설입니다. 이는 저희가 봤을 때 당장의 리모델링과 같은 해결책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동식 파티션을 이용한 간편한 공간 분리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해결책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음식점을 가기 꺼려하는 손님들도 조금이나마 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스 부분입니다. 빔플러스는 다른 주변 음식점들에 비해 가격대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다른 전략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과제 피드백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근거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먼저 빔플러스의 메뉴의 가격대입니다. 이 중 파스타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000원 이상에서 13,0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빔플러스 주변 음식점은 어떤가요? 먼저 빔플러스에서 도보 기준 2분 떨어진 키스 더 쿡입니다. 이곳의 파스타는 12,000원 이상에서 2만원 사이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지원에 또한
파스타 기준 12,000원에서 16,000원 사이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빔플러스는 착한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많은 양 또한 빔플러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빔플러스 파스타는 1.5인분 기준으로 가성비 부분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세 번째, 프로덕트 부분입니다. 빔플러스는 다른 음식점들과 다르게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 메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생각한 점은 2인 이상 세트는 물론 가격은 낮추고 양은 줄여 1인을 위한 세트 메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인 고객들의 발걸음까지 끌어들여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해산물 위주의 메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해산물 재료 선택표를 제공한다면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편히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원하는 해산물들만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부분입니다. 저희가 빔플러스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빔플러스 2층 마크 이벤트입니다. 위에 홍보물과 같이 빔플러스로 올라가는 계단 2층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개인 SNS 계정의 해시태그로 인증하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프로모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SNS를 통한 홍보 효과로 더욱 많은 손님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빔플러스만의 독특한 해시태그를 제작을 통한 이벤트입니다. 빔플러스만의 고유한 해시태그의 형성은 빔플러스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손님을 모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장 쿠폰 이벤트입니다. 이는 빔플러스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쿠폰 이벤트로 고객들의 방문 횟수를 늘려 전보다 많은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녁시간 바 운영입니다. 점심에는 음식점을, 저녁에는 바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특별히 저녁에만 만드는 신메뉴를 추가하고 특정일 저녁에 넓은 공간을 이용한 소공연을 개최하는 방식의 프로모션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음식점들과는 차별화된 빔플러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고객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고 저녁에도 계속되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써 패러다임 세 번째 과제 빔플러스의 STP, 포피 분석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